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진주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진주 목걸이 이번 주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이라고 하고요. 저희 진주 목걸이 매주 여러분들께 정말 진주 같은 종목들만 고르고 골라서 가져다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생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또 그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1시간 동안만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먼저 조금 살펴보자면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새벽에 연설을 했었죠. 여전히 조금 금리를 인상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혼조세를 좀 보였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 다시 한번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좀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다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마침 전문가님 중에서도 단기 매매 전문가님 모셔왔습니다. 김원기 전문가님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다시 또 찾아뵙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진주 목걸이 방송에 참여를 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종목들도 아직까지 괜찮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자율주행 쪽으로 최근에 섹터를 조금 시선을 좀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괜찮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시장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래도 외국인이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 시장 매수세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오늘 시장이 좀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어요. 일단 FMC에서 일단 제롬 파월 그 페드 연준 의장이 네. 좀 그래도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다소 많이 잡힐 것이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은 좀 긍정적인 시장이 좀 열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곧 중국 시장이 이제 개장을 하는데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 시장 상승 탄력을 조금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내일 시장까지도 긍정적인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하면 우리 시장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실적주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테마주, 성장주까지도 정말 고루고루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이 바로 물반 고기반의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시점에서 저 단기 매매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의 수익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테마들과 그때그때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략해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명을 숨기거나 혹은 수익률을 조작하거나 할 수 없다는 점 꼭 알아주시면서 지금 최근 수익률만 한 12월 달부터 1월 달 딱 2달 것만 가지고 왔는데도 126% 수익이 났다. 생방송 공략주만 이렇고 또 노란톡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다른 종목들과 수익을 추가로 더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안내해드리고 있다라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의 종목, 그다음에 전략까지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해 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나올 거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 일조클럽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여기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좀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 제약바이오주가 1조 클럽에 들어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연매출 1조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쉽지 않죠. 네, 쉽지는 네.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1조 클럽이 이렇게 기사화 돼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냐면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도 1조 원대를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여러 지금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1조 클럽에 좀 빠르게 지금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원래 제약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제약주 안 가지고 정말 안 오셨는데. 좋아합니다. 이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제약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제약주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떨어지기도 떨어지고 막 그쵸.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희로애락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들은 잘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잘 안 잡는데 네. 일단은 오늘 가지고 온 제약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주는 아무래도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요 종목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일단은 아마 이거 설명 들으시면 무슨 종목인지 이해하실 분들은 바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해 안 된다, 난 이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종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문가님, 그 오늘 뭐 네. 이슈로 제약바이오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실내 마스크가 이제 해자가 되고 하면서 제약바이오는 조금 약한 거 아닐까라는 우려도 좀 들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장 브리핑 할 때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시장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섹터 선정이에요. 그렇죠. 일단 지금 저점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뒤처지면은 종목 못 따라갑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두 가지가 1부, 2부 종목 두 가지가 전부 다 시총의 좀 왕들이에요. 시총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두 종목 다. 그래서 시총을 왜 높은 거를 가지고 왔냐? 시총 높으면 무겁지 않냐? 그러니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아까 처음에도 제가 시장 브리핑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풀어서 나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올해 이번 달에 발표될 CPI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에 비이상적으로 고용자 지수가 높게 발표가 됐어요. 여기에 따르는 그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여기에 따른 뭐 시장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얼어 있었어요. 예상 수치가 뭐 한 18만 명 정도 됐는데 네. 발표된 게 50만 명이 넘게 나와 버렸어요. 몇 배가 많이 네,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었던 수치를 월등히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고용자 지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최근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고용자 수가 적었을 때 긴축을 좀 속도 조절을 했고 고용자 수가 좋았을 때 긴축 속도를 갑자기 확 냈거든요. 네. 그랬을 때에 이제 긴축을 조금 더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투자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장이 정확하게 좀 이렇게 바른 길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정갈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조금 투자 심리가 좀 이쪽 저쪽 들쭉날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금요일 날에는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 따르는 그런 시장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리오프닝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시작이죠.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장 또한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일단은 시총이 무겁고 저점에서
반등해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좀 잡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아, 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이렇게 바로 좀 힌트를 주셨는데 제약바이오로 가지고 왔고 저점에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원기 전문가님께서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는 테마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오늘 방송에서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저희가 약 10분 정도 후에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거고요.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정확한 종목명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지금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영어로 된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제약 관련해서 의약품 테마가 좀 올라가는 모습, 탄력 받아주고 있는 모습 보이니까요. 지금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 한 종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오신 그 종목 굉장히 자신 있게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조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제부터? 네네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일단 이 기업은 요거로 좀 승부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보면은 통증 완화제 지각 변동이 예상됨. 통증 완화제. 통증 완화제. 통증 완화제가 뭐죠? 마취제죠? 진통제. 마취제. 진통제, 네. 마취제 뭐 이런 거예요. 통증 완화제에 대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지각 변동이 도대체 왜 예상되는가? 그럼 두 번째 보시면요. 통증 완화제 글로벌 시장 2조 원 이상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통증 완화제에 대한 이 시장 자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일단 의학 기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더 많이 증가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사람이 또 특히나 또 최근에는 그런 게 있어요. 피부 미용. 제가 저번에도 뭐 하이로닉, 루트로닉, 피부 미용 기기 관련된 종목도 막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보답을 했습니다. 상승했고 결국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피부 미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피부 미용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도 네. 피부가 막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 피부가 썩 좋은 네. 편은 아닌데 썩이 아니라 그냥 안 좋죠. 예, 그냥 안 좋은데 왜 제가 이걸 하냐면요. 네. 뭐 피부 미용을 하다 보면은 통증 완화제를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요? 피부에? 정말 이 레이저 시술이나 네. 저처럼 피부 안 좋은 사람들은 다 해봤을 거예요. 박피도 해보고 다 해봤을 건데 정말 너무 아픕니다. 칼로 째는 것처럼 정말 아파요. 그래서 네. 이 통증 완화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런 우리 일상에서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뼈가 부러졌다, 뭐 신경이 뭐 어디가 다쳤다, 아니면 살이 찢어졌다 그러면 이 통증 완화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다음 화면 그 이미지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존 시판 제품들 이미 벌써 보급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 네. 5배에서 20배 정도의 부작용이 적다라고 일단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좀 2023년 1월 보면은 생물공학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분석 1위에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모멘텀이 일단 너무 굉장히 좀 강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글 쪽으로 첫 번째 종목 넘어가 주시면, 자 임상 3상을 일단은 3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임상 3상이 조금 복잡하겠지만 좀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일단 완료가 됐고, 네. 임상 3상 이후에 이제 올해 2023년 목표가 뭐냐면요. 식약처의 이 식약처 승인을 받겠다라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좀 식약처 승인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임상 3상까지 완료됐고 부작용 수는 이전에 나왔던 시판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줄여 나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식약처 승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뭐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약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를 내주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예, 뭐 이게 그럼 좀 안 되게 되죠. 까다롭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이 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게다가 일단 제가 좀 시총이 좀 높은 걸로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네. 우리가 만약에 현재 주가에서 조금의 눌림이 발생된다고 해도 이거는 단기적인 조정에 불과해요. 근데 만약 시총이 좀 불안정하고 낮고 막 하는 종목들 같다 아니면 보유 주식 수량이 조금 불안해서 움직이는 게 좀 둔하다 또는 빠르다 급락한다 뭐 이런 종목들은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은 반드시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시총을 좀 큰 걸로 보유 주식 수량도 좀 많은 종목으로 좀 갖고 왔어요. 네. 자, 그만큼 움직임이 한번 이 이슈 때는 크게 치고 가지만 우리가 저항을 뭐 지지를 받을 우리가 좀 조정받을 구간은 우리가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작년 말쯤에 무상증자까지 했어요. 그만큼 좀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현재 뭐 통증 완화제라고 하죠. 마취제와 진통제 관련해서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고 지금도 현재 관련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마취제와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사용이 안 되는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꼭 필수인 그런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부작용이 적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까지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마취제와 진통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부작용이 적다? 뭐 내성이 생길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면 될 텐데 내성처럼 중요한 게 없겠죠. 저도 최근에 조금 피곤해서인지 입술에 물집이 계속 생겼는데 원래 사용하던 연고가 듣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만큼 또 답답한 일이 없고 지금은 뭐 연고 정도지만 시술과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좀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긴다? 이거만큼 좀 안 좋은 또 아찔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품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작용을 줄인 이 회사 앞으로가 뭐 기대되기도 하고 임상 3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타이밍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온 이 제약바이오 회사 앞으로 더 기대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고 안정성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5분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종목명을 직접 알려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는 방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그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해 주신 후에 그 카메라를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오고 있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제약바이오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 종목 챙겨가시고 무료로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가지고 왔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좀 성격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있을까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일단 바닥권에서 일단 거래 물량 만들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 매물 소화하면서 일단은 충분히 슈팅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근데 거죠? 오늘은 좀 살짝 소폭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오늘 좀 수급표를 잠깐 보니까 외국인이 조금 팔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조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계속 오르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계속 오르는 종목은 뭐 100개 기업 중에 하나 종목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상승 모멘텀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상승 거래 물량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 한 번씩 물량이 풀리면서 물량이 소화되면서 조정이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조정되는 거는 그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차트 보시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매력 있는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만큼 여기 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종목이 정말 무섭게 올라간다라는 거를 좀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수급표 한번 봐야 돼요. 수급표. 수급이요? 그렇죠. 중요하죠, 요즘. 이 또 수급표 잠깐 좀 보면요.
수급해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이미 매집을 해놓은 이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는 차트상으로는 저항대에 있지만은 이 현재 이 수급표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이 그 통증 완화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 일단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일단은 요 종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제가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제약바이오로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셨고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뭐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좀 큰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건 종목보다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어떤 종목 알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내가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데요.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 어려운 타이밍을 전문가님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략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인지 또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 1분 후에 공개하도록 할 거고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현재 지금 임상이라는 좀 모멘텀이 있는 이 종목, 또 이 종목에 대한 그런 아주 가지고 있는 본업도 튼튼한 이 종목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이제 곧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두 번째 종목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 이제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면서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무너지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내내 계속해서 이슈와는 상관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정말 투자하기에 적합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지금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물반 고기 받는 시장에서 종목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너무 힘든 시장이 오래 지속이 됐고 그만큼 내가 어떻게 좀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종목과 전략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단순히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김원기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전략과 함께 세워드릴 거니까요.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마침 AI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AI와 로봇 관련해서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왔거든요. 뭐 전문가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관련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게 뭐 앞으로는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업에는 조금 악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정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굳이 내가 폐기물에 대한 이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됐었던 기업들은 네. 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만큼 이
그만큼 ESG 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좀 만들어라. 그랬을 때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도 정부에서 감면해 주는 게 많아요. 그런 혜택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 따르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아우, 있겠구나. 그건 맞죠. 네. 네. 이게 환경부에서 정책 사업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은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았으면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다시 회수한다? 이게 렌탈인가? 네.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폐배터리 사업으로만 이렇게 보면요. 아. 이야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냉장고든 에어컨이든 이런 것들을 다시 보냈다가 다시 또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가 되면은 그 업체에서 가져가서 따로 분리 배출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폐배터리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뭐 니켈, 뭐 코발트 굉장히 많은 그런 금속들이, 원자재들이 네. 들어가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일단은 밑에 보시면 제품 생산자 제조 수입을 넘어 재활용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넘어온 제품을 다시 재활용해서 또 판매까지 해야 돼요. 아, 네. 이게 리사이클링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면 폐기물 업체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따르는 또 원자재들을 또 다시 또 수요를 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쳇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으로 저는 좀 리스펙한다. 좀 너무 좋다. 그쵸. 정부에서 이번에 좀 좋은 걸 내놨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뭐 환경에도 당연히 좋겠지만 회사들, 기업들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수익이라든지 그런 이미지까지 챙겨갈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그런 기회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네, 저희 오늘 두 번째 종목도 관련된 종목으로 아마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뭐 환경부에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라는 법안을 내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건지 지금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지금까지도 기업이 물건을 판매를 하면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뭐 그 뒤로 폐기물 처리라든지 쓰레기 뭐 분리수거는 사실 소비자의 몫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기업들이 이런 그냥 단순히 소비하고 끝이 아닌 그 소비 후에 폐기물 처리까지도 도맡아야 한다. 그게 바로 생산물 책임 재활용제입니다. 앞으로 뭐 환경이 점점 더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또 환경이 어떤 산업에서도 빠지지 않는 만큼 이 법안 자체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많은 기업들에게 적용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가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당연히 있겠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나는 이 종목, 그냥 종목명 알고 싶어요. 또 이 종목, 그래서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은 영어로 된 링크 나오고 있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법안 관련한 정책 관련한 그런 종목들 연초에 조금 관심 가지셔야겠죠.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당연히 적자를 볼 수 있는 오히려 좀 손실을 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엔 당연히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겠죠? 네. 어떤 그렇죠. 기업일까요? 일단은 뭐 첫 번째 이미지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미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환경부 전기차 폐배터리 생산업체 수거 재활용 의무화 검토. 일단 검토 단계인 거는 일단은 기정사실화고요. 네. 근데 이 검토 단계가 너무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좀 승인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우측에 보시면 폐배터리 관련주. 네, 맞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이고요. 네. 일단은 이 폐배터리 시장은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포트를 구성한다. 만약에 제가 포트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네. 폐배터리 쪽에 대한 섹터, 그다음 좀 안정적인 섹터 하나를 딱 선정해가지고 무조건 포함을 시켜 놓는다. 저는 좀 욕심을 좀 부려요.
폐배터리 시장에서는 항상 포트에 좀 빠지지 않고 좀 구성을 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아, 이 종목으로요? 네, 네. 저는 이 종목을 무조건 탑 원픽으로 좀 뽑겠습니다. 네. 그만큼 일단은 폐배터리 시장에서는 1등이고요. 왜 페베토- 뭐가 왜 1등이에요? 일단은 네. 이 규모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다른 이 기업은 회사들과,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총이 높다라고 했죠. 시총이 높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만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이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이 기업을 무조건 탑 원픽으로 좀 뽑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무거운 종목일수록 움직임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만큼 무거운데 10몇 프로씩 이렇게 올라간다?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종목 이제 좀 글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종목? 네, 아닌가요? 두 번째 네. 종목이죠. 네, 헷갈리네요. 또 말씀해 주시려고요. 네. 네, 두 번째 종목 이제 좀 글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전기차 폐배터리 수거 재활용 의무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은 의무화 결국에는 재활용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작년에 그랬죠. 네. 그런데 이 원자재에 대한 수급이 공급이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도 뭐 특히나 또 히토류 전쟁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그쵸. 시장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무역에 대한 이런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재활용, 이 리사이클링이 진짜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의 IRA 그리고 유럽의 RMA 그리고 저기 탈중국화까지, 탈중국화까지 해서 이거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세 군데 모두 다 네, 그렇죠. 수혜를,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미국의 IRA도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업에서 결국에는 또 이 기업이 또 장점이 뭐냐면 네. 해외에 또 많이 굉장히 진출해 있나요?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따르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 현대차가 IRA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왜 피해를 받았나요? 현지 생산법인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랴부랴 생산 회사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짓기도 전에 IRA 법안을 미국에서 통과를 시켜버린 거죠. 그쵸, 네. 그래서 현대차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현지에 다 일단 있고 이 배터리 회사가 다 이거 폐배터리 회사가 다 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부분으로 봤을 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탈중국화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 있던 이 폐배터리 시장을 결국 여기서 또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 회사에서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중국에도 있어요. 이 회사가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리스펙하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죠. 네. AI 클라우드 요즘에 되게 뜨거운 그런 이슈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잘못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요거는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세 번째 부분은 노란 톡방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추가적인 이 기사화 해가지고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네. 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이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이 폐배터리 쪽 제가 제 지인분들이랑 이제 투자 얘기를 이 회의 같은 것들 많이 하거든요. 토론을 그쵸.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약간 조금 돈 길을 좀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그쵸. 들어오는 복이 좀 감이 있는 있는 사람들.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 감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지금 다 포트에 지금 폐배터리 다 포트에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뭐 그분들이 포트에 구성했다고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오늘 가지고 온 거 좀 빠르게 테마로 슈팅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딱 하나예요. 어떤 거?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 아,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우리가 금리 인상이 이번에 될 거죠. 금리 네. 인상 이제 뭐 베이비 스텝으로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일단 베이비 스텝 한다고 쳐도 일단 금리 인상 될 거고 여기에 따르는 리스크 분명히 발생할 거고 중국이 아무리 리오프닝이라고 해도 시장이 아직까지는 막 긍정적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무역적으로 좀 이게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 지표가 좀 많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은 요번 달에 좀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나라 그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그런 추세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예. 총관님 근데 뭐 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라고 이미 뭐 밝히긴 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어제 오르고 끝났잖아요. 네. 근데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오신 게 왜 네. 그럴까요? 원래 전문가님 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좋아하지 그렇죠. 않으셨어요? 제가 원래 네. 같아서는 원래라는 건 없죠, 사람이. 지금 예, 대부분? 그렇죠. 근데 지금 대부분 저는 테마 종목을 좀 많이 툭툭 그러니까요. 건드려요. 근데 제가 이 폐배터리는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폐배터리를 툭툭툭툭 이렇게 건드렸었던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폐배터리 시장은 반드시 좀 이 방송을 참여하신 분들은 꼭 포트에 좀 추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폐배터리? 오늘 폐배터리 쪽을 갖고 왔고, 그다음에 첫 번째 거는 알테오젠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포트에다 추가하시면은 첫 번째 뭐 종목도.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둘 다 일단은 포트에 구성했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방송 공략을 한 거고요. 네. 뭐 일단은 여기서 방송에서 공략을 해서 무조건 뭐 포트에 구성을 하셔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아이, 그쵸. 투자 판단은 뭐 이따가 투자 고지를 해주시겠지만 아무튼 일단 저는 이런 투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만약에 테마주로 급등하는 종목이 좀 필요하시다. 난 이런 투자가 좋다. 난 단기적인 단타 매매가 좋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저희가 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시장 안 좋아서 일부러 아침에 제가 개장에 좀 단타 종목 안 잡아요. 저도 단타 매매를 안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다고 보세요, 전문가님은? 왜냐면 네. 일단은 제가 이 수급에 되게 민감합니다. 저는. 왜 수급에 민감하냐면 단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네. 시장에 외국인이나 기관들 또는 개인 투자자들까지 전부 다 이게 많이 들어와야 돼요. 막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들어와야 내가 뭐 장 초반에 2% 3% 출발하던 종목을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20% 30%까지 수급이 결국에는 끌고 올라가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수급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 지금도 표에 나와 있지만 기관이 계속 이러고 있어요. 보합 쪽이에요. 그렇네요. 네. 네. 외국인은 그래도 1,700억 넘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별로 그닥 둔합니다. 근데 제가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단타를 잡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후 시장에는 이 수급이 풀리면서 슈팅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업 이슈가 좋고 섹터에 대해서 분석력이 좋았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슈팅으로 이어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시장 안 좋을 때는 웬만하면 안 잡아요.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짧게 뭐 이렇게 해서 뭐 매매하는 게 좋다. 스캘핑 매매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술자고요. 정말 기술자인 거고 네. 저희 같은 뭐 사업 분석에서 오늘 이 섹터가 좋겠다. 전일 시장 마감 상황에서 이 종목이 좋겠다 싶었을 때 단기 매매를 잡아가지고 오후 시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네. 오후에 바로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최근 시장에는 그렇게 이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지금 안 잡고 있는데 네. 시장 수급 좋아질 때는 웬만한 종목도 뭐 20%뭐 많게는 뭐 상한가까지도 가는 종목들도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네. 노란톡방 일단 입장을 해주시고 네.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네. 오늘 요즘 시장 저는 뭐 단순히 좀 지수만 보고서는 되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수급을 보면서 최근에 수급이 조금 좋지 않다. 오늘만 해도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코스피 한정인 거고 대형주 한정인 거고 뭐 코스닥 외국인 같은 경우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빠지고 있다라는 거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뭐 단순히 지수만 보고 야 시장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동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이 상승장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 알맞은 종목을 따로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종목들 바로 오늘 방송 공략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방송 공략주 조금 안정적이고 튼튼한 종목들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시장이 올라도 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오늘의 방송 공략주를 전문가님이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겁니다. 또 이 종목에 대한 그 매매 타이밍까지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수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해 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나오고 있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두 가지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방송 공략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렸고 방금 전까지 두 번째 종목 폐배터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전략 어떤 종목인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 첫 번째 방송 공략주는 놓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제약바이오 워낙 저희 전문가님이 안 가지고 오시는데 왜 이 종목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왔지? 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이었는지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전문가님 저희가 첫 번째 방송 공략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 가지고 왔었잖아요. 네. 이 종목의 가장 큰 승부할 수 있는 포인트 왜 제약바이오 지금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좀 짧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첫 번째 실적, 그다음에 두 실적이요? 번째 모멘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단은 이거 실적이나 모멘텀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라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제약바이오주 쪽은 한번 수급이 뭉쳤다가 갑자기 팍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약주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에 따르는 또는 뭐 승인 절차를 밟는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움직이죠. 그런데 제일 밑에 쪽 보시면 임상 3상 이미 벌써 끝냈습니다. 임상 3상 실패가 아니라 임상 3상은 이미 성공해서 완료가 된 상태이고 네. 이제는 식약처 허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허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통증 완화제를 병원으로 의료시설로 보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이 모멘텀은 정말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임상 3상은 이미 좀 허가를 받았고 식약처 허가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좀 이거는 그럼 보장되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식약처 허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약처 허가 받기가 어렵나요? 예, 그렇죠.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 그 기대감에 기대감으로? 의해서 상승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말자 요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될 거는 섹터 하나를 선정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섹터를 잡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뭐 글을 하나를 잘못 이렇게 했죠. 챗 GPT 뭐 관련해서도 네. 오늘 왜 제가 그거를 헷갈렸냐면 제가 오늘 그 종목 가지고 오려고 했었어요. 아, 예, 네. 챗 GPT는 근데 아직도 좋아요. 왜 안 가지고 오셨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제가 좀 안정적으로 포트를 좀 구성해드리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좀 안정적인 거 잡자. 왜냐하면 챗봇 관련된 거는 지금 급등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점에 잡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급등 이후에는 반드시 급락이 나옵니다. 네. 예, 그 매물이 어느 당연하죠. 정도 소화가 돼야 돼요. 그 매물은 반드시 소화될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구간에 제가 잡을 수는 없어서 요거 가지고 왔고 네. 일단은 뭐 챗 GPT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뭐 게임에서도 들어가고요. 게임 NPC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챗 GPT로 해서 게임주를 좀 저는 좀 잡아보자. 왜냐면 게임주는 안 갔어요 아직. 아, 네. 네, 아직 안 갔어요. 그래서 게임주로 잡아보자. 챗 GPT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뭐 경쟁을 한다는데 거기에서 이제 게임사들도 달라들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챗 GPT 관련주 오늘 방송에서 가지고 오려고 했다가 안 가지고 온 이 종목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면은 이 종목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급등했어요. 아, 오늘 올라버렸어요? 네. 그래서 네.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네. 오늘 올랐어요, 오늘. 그래서 좀 너무 아쉽기는 한데. 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게임주로 좀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요 게임주로 해서 궁금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방송이 곧 끝나서 그쵸. 일단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방송 공략주 저희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방송 공략주는 제약바이오 관련한 한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두 번째는 폐배터리 관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저희 전문가님이 방송 전까지, 개장 전까지 고민했던 종목이 챗 GPT 관련한 종목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그런 종목이죠. 그런데 마침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좀 안전하게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다른 두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오늘 방송 공략주 역시나 좀 같은 흐름,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방송 공략주 모두 다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입장하셔서 1분 안에 입장하셔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진주 목걸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인은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